통일시대 육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통일시대라고 하면은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그 다음에 그 항고조 유방할 때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진나라가 진시황이 진나라를 법가로 통일을 했지만은 얼마 안 돼서 무너지고 초한지 시대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육아가 중국의 중심 사상으로 이제 픽스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춘추전국 시대 때의 육아가 이 중심 사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상의 깊이라든지 넓이가 당연히 더 심화됐겠죠. 그래가지고 이 육아는 단순히 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이 사회 통합, 이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어떤 그 아주 실용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의 사상 중에서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한나라 때 심화 발전됐었던 이 육아의 사상의 핵심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예라고 하는 것이 더 발전을 하죠. 예. 우리가 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이제 매너, 서양의 언어로는 일종의 매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 규범 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인간의 감정, 격식화라는 거죠. 격식화. 인간의 감정을 격식화한다. 그리고 절제한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소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다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해서 예의로서 사회의 구체적인 개개인들의 그 행동 방식을 규범으로서 규율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이란 말이야. 사후적. 반면에 이 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사전적이죠. 사전적.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이 법과 진나라와 한나라의 차이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법으로 통일은 할 수 있었지만 법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전적인 통제 수단으로서의 예를 강조를 했다. 그래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격식화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절제의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실용적인 수단으로서 더 발전을 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각종 제사, 그다음에 제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제사와 제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뭔가 그 비효율적이고 미신적이고 어떤 종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육아에서도 이 제사라고 하는 거를 아주 실용적인 걸로 바라봤습니다. 실용적인 것. 실용적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귀신을 모시고 돌아가신 사람을 추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 그렇습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혹은 나의 부모나 나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감정적으로는 아직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안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위안이 필요하죠? 위안의 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필요로서 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른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사라고 하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일종의 아트입니다. 아트. 어떤 감정의 승화, 감정의 어떤 승화로서 어떤 예술, 그리고
일종의 시다. 일종의 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한나라 때에도 제사라고 하는 건 뭐다? 제사라고 하는 거는 귀신을 모시는 종교가 아니라 실용적 목적으로서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 슬퍼하는 감정을 예술로서 시로서 승화하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빈소를 예를 들어서 빈소를 빈소를 한 달을 우리가 잡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3일장을 치릅니다만은 이 당시에 한 달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 달 정도 돼야 가족들이 찾아오고 가족들이 오고 그리고 온갖 준비들이 갖추어진다. 온갖 준비들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달은 걸린다는 거죠. 물론 현대사회는 그렇게 이 모빌리티가 강화가 돼가지고 3일로 충분하지만 당시에는 한 달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제사라고 하는 거는 육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미신적이고 뭐 귀신을 옹호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순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그런 실현적인 목적에서 시행이 됐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제사를 귀신의 일로 생각을 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군자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라는 거야. 인간의 일이다. 인간의 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유학의 사상의 발전은 순자 대학 큰 학문이다라고 하죠.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대학은 이제 순자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 그 다음에 중용이 되겠죠. 중용은 맹자의 사상인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육아의 사상을 통일하는 관점은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이 순자가 대학에서 강조한 거나 맹자가 중용에서 강조한 거나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핵심 그 내용은 이거예요. 경물치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심, 성의,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다. 이렇게 발전하는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야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먼저 나를 갈고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평천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발전 단계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경물치지와 정심성의입니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식의 사분면에서 제가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인식이 있고 작용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경물치지는 이 객관이에요.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이치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 네? 경물치지는 결국 객관적 사물에 대한 이 이치. 이 이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치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려면, 외부 사물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내 마음이 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허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허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죠. 허심. 이 지표면에 이 우물가의 물이 평평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외부 사물이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혼동스럽고 내 마음이 이렇게 파도치고 물결이 치면 외부 사물이 정확하게 나한테 비추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사물과 내 마음이 일체가 될 수 있으려면, 내외 합일이 될 수 있으려면 경물치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심성의도 있어야 된다. 정심성의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외 합일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수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학의 내용이에요. 대학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따로 또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용의 핵심은 당연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했다.
하늘이 명했고 그걸 하늘이 명한 거를 그거를 성이라고 한다. 성이라고 하고 천명지 위성, 그 다음에 솔성지 위도. 이 성, 나의 성의 길을 따르는 거를 그거를 도라고 그런다. 그거를 도라고 한다. The way. 그거를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가는 길을 갈고 닦는 것을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거를 교육이라고 한다. 그거를 교육이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사상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어떠한 내가 배당받은, 내가 이걸 덕이라 그러죠. 덕. 내가 부여받은 성격, 그 길대로 그거를 갈고 닦는 것, 나의 본성을 갈고 닦는 것, 나의 천성을 갈고 닦는 것, 나의 재능을 갈고 닦는 것, 나의 마음을 갈고 닦는 것, 그로 인해서 하늘의 명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길이고 그 길을 갈고 닦는 게 교육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자강불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끊임없이, 이 순자도 마찬가지고 맹자도 마찬가지고 자강불식 끊임없이 스스로 자강불식이다. 끊임없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쉬지 않는다.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진한시대, 통일시대, 진한시대의 육아 사상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육아의 사상이 철학적인 원리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통일왕조에 이르게 되면 한나라에 대해서, 이게 한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진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한나라가 이제 한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인들을. 그죠? 중국인들을 한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의 정체성이 사실상 중앙집권적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거대한 토목사업과 함께 어떤 그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생긴 게 이 한나라 때부터란 말이에요. 통일왕조로 시작된 것이. 사실상 진나라보다는 한나라가 더 출발점으로 삼기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 사상이 한나라에 오게 되면 아주 실용적인 방법론적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이 정제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 흐름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각종 제사 제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 교육을 하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아의 관점에서 아주 실용적인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기 시작을 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시대 때 한나라 때의 육아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